여기까지 했고, 세 번째 봉황입니다. 이것도 오늘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저도 토요일이 되면 진짜 하루 쉬어야 되는 날인데, 쉬는 날 또 이렇게 오셔갖고 뭘 들으시겠다고 오셨는데,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산해경이라는 책이 옛날 중국의 전설 얘기예요. 뭐뭐 카더라라는 그 책인데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을 좀 잘 재밌게 읽으려면 결국은 중국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중국은 역사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고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이 책이 훨씬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해경에 어떤 새의 생김이 닭과 비슷하고 오색으로 무늬가 있는데 이름을 봉황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봉황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전용 휘장으로도 이렇게 봉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봉황의 모습, 봉황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그 교재에는 지금 제가 안 뒀는데요. 자, 보시면, 자, 기러기에 요걸 제가 저기 신비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상징의 동물, 거기서 제가 요걸 스캔을 받아갖고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봉황을 우리 여기 오늘 아마 오셨을 분데, 작년에 우리 미나대전에 대상 받으셨던 노소영 작가님 봉황 굉장히 멋있게 잘 그리셨잖아요. 잘 그렸는데, 자, 그 모양을 아마 그 그림 그리시면서 그 상상의 동물인데, 그 상상의 동물을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 봉황의 뿌리는 닭의 모양이고요. 턱은 제비의 턱, 이마는 황새의 이마에 기러기의 앞모습, 원앙의 뺨, 그 다음에 뱀의 목, 용의 비늘, 또는 지금 거북이의 등, 물고기의 꼬리, 뭐 이렇게 이런 형상의 용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찾으니까, 자, 여기 봉황의 속성을 이렇게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기러기의 앞모습은 신의를 생명처럼 지키거나, 또 두 번째 기린의 뒷모습은 슬기와 재주를 갖춘 현인의 상징, 제비의 턱은 비를 오게 하는 재주와 부귀, 장수, 닭의 부리는 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뱀의 몸은 풍년과 다산, 물고기의 꼬리는 구운 통수권자고, 황새 이마입니다. 이마는 고기와 고결, 장수, 원앙의 뺨은 원만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 또 몸의 비늘은 제후, 재상 등의 뛰어난 인물을 상징하고, 거북이의 등은 장수와 예견력을 상징하는 이게 봉황의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십장생, 그 다음에 장수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오색 구름 나온 거 보시죠? 1월 부성도에도 오색 구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색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 지금 오색이라고 하는 게 아주 서기로운 기운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방색,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정 등의 오색을 쓰고, 특히 봉황의 우는 소리는 우리 국악에는 음이 5개입니다. 그래서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오음으로써 하늘의 이상을 실현하게끔 만들어 놨고, 재앙의 덕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림, 요게 지금 거기 작게 나와 있는데요. 봉황도 이게 1925년에 지금 이게 제작된 장덕봉 덕조전의 벽화입니다. 요 벽화를 그리기 전에 보니까 요 그림을 아마 힌트를 얻은 것 같았어요.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나 우리의 좋은 것들을 중국의 그 나라에다가 뭐 명나라나 이럴 때 다 조공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조공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작년에도 제가 작년 10월에 할 때도 일본 그림이, 에도시대 그림이 거기
꽃 그림이 나와 있는 거가 이제 중앙박물관에 있듯이 요것도 지금 봉황도 유척병풍에 나와 있는 요게 지금 예 아마 이 모습에서 제가 봤을 때 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뭔가 힌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해 보건데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예, 여기 정덕궁 덕조전에 이쪽에는 지금 봉황도가 그려져 있고 요 맞은편에는 그 송학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누가 그렸다라고 돼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제가 여겨지는 게 요거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들어갔거든요. 국립고궁박물관에 들어가서 제가 뭘 찾았냐면 요거 잠시만 제가 요걸 놔두고 제 자료 폴더를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거가 전부 PDF 파일로 책 한 권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다운받게 돼 있습니다. 궁궐에 그림하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예, 여기 목록 이래가지고 PDF 파일로, 이게 책이에요. 책이 한 권인데,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그냥 PDF 파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진짜 책 한 권이더라고요. 예, 요거 보시면 창덕궁의 대조전에 있는 그림들, 네, 이렇게 책 한 권이 그냥 페이지, 이게 부록으로 해서 요런 그림들 소장하고 있는 그림, 예, 요런 목록들이 그냥 그대로 제가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뭐 찾아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얻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원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만들어 1920년에 누가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벽화를 오일영이라는 사람과 김은호, 이상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수연, 이용우 등등의 신진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응접실, 이게 순종의 응접실이었답니다. 응접실에 요 그림을 그려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시리즈 중에서 지금 제가 닭을 가져왔습니다. 닭을 왜 가져왔느냐? 봉황도가 이제 이게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봉황의 모습이 닭의 모습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닭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요걸 한 페이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대구에 사시니까요. 대구가 여름 되면 치맥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닭의 성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치킨과 관련된 웬만한 그 프랜차이즈는 전부 대구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처갓집부터 시작을 해서 멕시카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다 대구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대구를 중앙에 관통하는 그 도로 이름이 뭡니까? 달구벌 대로잖아요. 근데 닭의 경상도 사투리가 달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주도 계림이라고 하잖아요. 경주도 이제 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많은데 대구도 어느 날 갑자기 치킨의 성지가 된 게 아닌 건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닭의 모습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놓은 게 조속이라는 화가가 그렸던 금궤도, 이게 지금 기말지 신화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왜 그러면 그때 이게 조속이가 그렸냐면, 이때가 임진왜란이 막 끝날 무렵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런 그림들은 상서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석한테 시켜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나오던데, 이 그림을 그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금괴짝이 내려와서 금괴짝에서 지금 아주 상서로운 흰 닭, 우리 그림의 속에 보면 흰 닭,
흰 사슴, 뭐 이렇게 희게 나오는 것들은 아주 고귀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닭이 지금 꽃기하고 우는 그 찰나를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진짜 사회가 피폐해지고 세상이 일심이 흉흉해질 때 이제 다 끝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치열업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좀 이제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봉황의 모습이 닭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부귀공명도는 우리가 그 수탉을 공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는 그 공명과 발음이 같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게 내 이름이 공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귀공명도라고 하면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귀공명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사실은 온양민속박물관에 금계봉황도라고 돼 있어서, 한쪽에는 여기 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실 한쪽에는 뭐가 들어져 있냐면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바위가 있잖아요. 이 실자가 석자하고 중국어로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바위 위에 저렇게 올려져서 꽃기호라고 부르는 그림을 우리가 실상대길도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을 이렇게 가지게끔 하는 그림을 실상대길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미나의 세계의 모란편을 찍으면서 그 모란편에도 보면 그 뒤에 보시면 뒤편에 보면은 모란을 가지고 크게 요번에도 우리 공모전에 모란만 크게 그리셨던데, 모란만 크게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대부귀라고 합니다. 대부귀. 네, 거기다가 또 모란 중에 보면 그 닭하고 있는 그림은 부귀공명도가 나와 있고, 모란이 바위와 그 다음에 대나무가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그건 또 축수도라고 해서 이렇게 장수하는 거를 뜻하는 그림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것처럼 그림이 우리나라의 그림, 우리 동양의 그림들은 대부분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림들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의미들을 내가 담아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봉황도가 이렇게, 예, 봉황조양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시면 해가 나오죠. 여기도 해가 나오죠. 그래서 닭이나 그 황자 속에 태양의 의미가 들어 있어서 항상 봉황의 그림에 앞서서도 지금 저희가 봤듯이 지금 이렇게 태양이 나오는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봉황이 11마리거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추봉이라고 하잖아요. 구라는 개념에 맞서서 지금 이제 요 그림을 그렸던 데가 조선 말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도화서는 해체가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서수도가 화원들이 민간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 서수도에는 그 구추봉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서수도 자체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도 보니까 그 저희 대경 민화대전에 그 해태 그리신 분이 있던데, 해태도 보면 항상 그 구사자라 그래서 9마리를 그립니다. 해태 엄마 아빠 해태 밑에 새끼들 해태를 그리잖아요. 가만히 그 수를 세알려보면 대부분 다 구예요. 예. 그 구라는 개념이 들어선 게 길상의 의미인 거죠. 상처의 개념이 아니라 길상의 개념으로, 예, 이게 엄마 아빠 밑에 아주 많은 자식을 놓고 다복하게 살자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태양이 나와 있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구추봉이 왜 언제 나왔나? 왜 나왔나? 이거를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 읽긴 읽었는데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자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도화서가 혁파되면서부터 이 도화서 화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림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 옛날 미나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미나들은 19세기 미나들입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사실 민화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세종 때부터 그 세화부터 민화가 시작을 했잖아요. 세화부터 민화가 시작을 하면서 그럼 그 전에 민화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보면 예, 이런 봉황도나 이런 그림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면 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거는 궁중에서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런 처음에 아까 봤던 그런 봉황도가 이렇게 민간에 전해지면서 닭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수도 많아지게끔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구 하겠습니다. 신구는 갑충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면 그 갑옷을 얘기하죠. 그래서 갑충의 우두머리로서 사령 중에서 유일하게 실존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실존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살고 그로 인해서 아주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기 그 장수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밑에 그 거북이가 아니고 걔들 다 신구입니다. 입에서 기운을 뽑아내죠. 아주 이렇게 연기 같은 그걸 우리가 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신도에서 그 현무의 모습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동물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기의 예운편에 보면 이 신구에 대해서 거북을 가축으로 여김으로 인간의 정을 잃지 않았다고 해서 영모한 거북이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물이자 천인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예기에 이런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도에 예자에 신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신구의 모습. 지금까지도 꽤 요 그림은 그려오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민예관에 있는, 그래서 요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조선의 옥새에 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새 위에 붙어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귀뉴라고 하고, 요런 모습으로 비석 위에 밑에 있는 받침대를 우리가 귀부라고 하거든요. 귀부는 아까 우리가 용의 구자하고도 사실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신구의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에 나왔던 이제 거긴 없습니다. 네, 서수 낙원도입니다. 이거 본이 나왔더라고요. 본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네, 본은 나왔어요. 네, 네. 저는 샀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님들 이거 그리시고 싶으시면 예,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본 다 있을 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민간에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궁중에서만 그렸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족별로 나옵니다. 가족별로. 요 기린의 가족이 여기 한 묶음 있습니다. 기린의 가족. 그다음 오리 가족도 나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용의 모습도 있고 이게 서수 낙원도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학의 모습이 보이고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들 그려보고 싶어 하시고 또 이런 그림 그릴 때는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죠.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현대민화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영모화와 관련돼서 찾으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있던데 자 상상의 동물은 어쨌건 지금도 현재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자연의 동물의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거기에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아주 상서로운 서수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상의 동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 동물의 어떤 상상적인 요소가 첨부되고 여러 동물이 조합되어 만들어지거나 혹은 온전히 상상만으로 새로운 동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상상의 동물들이 여러 동물의 신체와 합성하면서 사실 용도 그렇고 봉황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신구도 그렇고 전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합쳐서 새로운 이상적인 동물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진 도상이 이런 길상과 연결해서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니까 지금 제가 예고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민화를 옛날 있는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느냐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옛날 걸 그대로 그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법을 배운다거나 혹은 기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저 나름의 어떤 그런 테크닉을 이렇게 쌓고 싶다거나 해서 그러면 그런 그림도 그리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화가 지금 작년 올해부터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여기 다 작가님들이시잖아요. 작가님들이 본인의 그림 속에서 본인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의 이해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옛날 걸 그대로 가져와서는 본인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넣어서 지금 민화라고 하는 개념에 지금의 민화의 개념을 좀 더 도입하자면 이렇게 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 그림도 좋고 옛날 그림도 그리는 것도 맞지만 이제 우리가 공모전도 그렇고 우리의 공모전이나 우리 협회전에서 좀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이 새로운 해석 속에는요 기본기가 탄탄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석이 들어가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 그 박사과정 논문 지도해 주던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는데 그 그림이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하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그림이어야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감상을 하는 것이지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그림의 서론, 본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의 내 상황에서 그 이해했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 그림화해서 잘 녹여내느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 뭔가 하나 조금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요만큼이고요. 제가 자료를 이만큼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 오늘 다 말씀 못 드렸거든요. 못 드린 그 말씀 속에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책도 있었지 보시고 본인만의 것으로 다시 이해하시고 다시 해석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